그래도 우리가 도대체 이 판결이 어떻게 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밤잠을 못 자고 여러분께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잠시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준비된 걸, 괜히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준비된 걸 좀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난 지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 느꼈던 그 참담한, 여러분도 함께 느끼고 계시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왜곡하고 날조한 기소 내용, 거기에 의존한 이번 판결은 도저히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1심 판결 내용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채널A 방송 이재명의 프로포즈 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올린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뿐입니다. 2021년 12월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10명이 찍힌 단체 사진에서 4명 부분만 도려내서 마치 4명이 친한 사이라서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원래 골프와 전혀 무관한 단체 사진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한 팩트 체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해당 발언을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경위, 목적 등을 추측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거짓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동의가 안 되시죠?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허위로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현동 부분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했던 발언이 허위 사실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역시 검찰이 이재명 대표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왜곡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떠난 부지의 용도 변경 매각은 국가 시책이었습니다. 성남시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5개 있었어요. 그런데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대표와는 이와 관련한 상황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과 이에 근거해서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데 성남시는 조금만 반영을 해서 주겠다라는 방침으로 기자회견까지 했고 그 결과 5개 공공기관 부지의 매각이 몇 년간 안 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정작 백현동 부분은 마지막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아파트 분양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않고 버티다가 국토부가 식품연구원만 별도로 협조 요구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은 법률에 의한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판결은 검찰이 중간 발언 내용은 쏙 빼먹고 짜깁기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에 언급한 의무조항과 맨 마지막에 용도 변경해줬다만 엮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발언이 허위라고 우긴 셈입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짜깁기 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 분명해도 이재명 대표가 국감 답변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한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 변경을 요구받았다,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 협박을 받았다, 이 두 취지를 말을 후반부
백현동 사업에 관해 한 말이라고 근거 없이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 발언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저희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협박을 당했다는 말은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협조 요청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또 이 백현동 부지를 특정해서 보낸 공문도 3차례나 있었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해야 돼서요. 자, 대통령 주재회의, 청와대 비서관 주재회의, 여기에서 용도 변경 요구가 있었고 안행부의 이행 실적 점검, 국책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책한다는 국무총리 지시 하달 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일개 기초지자체인 성남시가 압박을 느꼈던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번 판결은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협박을 당하였다,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법리적 판단은 아예 생략을 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은 후보자의 행위여야 하는데 협박을 했다라든지 협박을 당했다, 이것은 행위 주체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것은 동일합니다. 검찰이 국토부가 협박했다로 기소했다가 협박을 당했다는 수송태로 공소장을 변경을 했지만 그런다고 국토부의 행위가 이재명 대표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일명 섀도우 복싱, 전문 용어로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내용만 판결문에 주구장창 넣은 셈입니다. 자, 아울러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 라면서 인용한 판례는 2024년 10월 30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의 진짜 취지는 말한 내용 그대로 인정해야지 그 말을 주관적 사정이나 목적을 함부로 추측해서 그 의미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제 판결처럼 판단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의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금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 내용들이 동영상에 남을 것이고 저희 검찰독재대책위원회에서 오늘 설명드린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조만간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진실을 규명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준호 위원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국민행동의 날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규령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입니다. 검찰은 하지도 않은 발언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기소하더니 판사는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법기술자들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벗어난 정치 판결에 분노합니다. 규탄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정권의 최후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꺾으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만 없애면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저들의 시도는 끝내 좌절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이고 흩어지지 않을 것이며 더욱 크고 단단하게 뭉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어김없이 새벽은 오고 아무리 추운 겨울도 오는 봄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정권의 뻔뻔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개사과쇼를 한 대통령이 며칠 뒤에 태평하게 골프를 친 사실이 딱 걸렸습니다. 육성 공개에도 공천 개입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뗐는데 더 많은 공천 개입 사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을 덮으려고 정적을 죽이려는 것이 이 무도한 권력의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할 태세입니다.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려 25번째 거부권입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말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말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반헌법적이라고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누가 범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왜 거부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은 압도적 국민의 명령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 헌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야말로 반헌법 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 세력을 국민이 심판합시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국민의 명을 받들 때까지 끝까지 싸웁시다. 함께 외쳐봅시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거짓말 정권, 불법 정권,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1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세상에 알린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진상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동시에 최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푸는 길에 함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국민이 승리하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싸우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지도부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에 맞서 지치지 말고 더 열심히 싸워달라는 의미로 우리 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셔보고자 합니다. 이분이 전해주시는 말 속에는 강한 힘과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이기영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기영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선거 직후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잠 못 드는 밤, 술 취한 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전 김대중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현해탄의 산채로 수장하려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버텨냈고 끝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도 이 시련을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는 3가지 법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법정에선 졌습니다. 아무리 검찰이 망나니 칼을 휘둘러도 법원은 최소한의 양심이나 이성, 검찰이 아무리 망나니 칼을 휘둘러도 법원은 최소한의 이성이나 양심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알고 있지만 번번이 속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절박합니다. 저들 밑에서 살고 있는 하루가 숨쉬기 힘듭니다. 역사의 법정은 너무 깁니다. 우리가 믿을 건 민심의 법정 하나입니다. 멀리 있는 민심의 법정이 아니라 당장의 민심의 법정입니다. 여기서 승부를 봅시다. 그 민심과 함께 우리 돌파해 나갑시다. 그러나 우리 화내지 맙시다. 미칠 것처럼 화가 나도 화내지 맙시다. 그게 바로 저들이 바라는, 우리가 화가 나서 자중질환에 빠지고 돌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강물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진실의 강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 나라가 다시 바로 설 때까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기억합시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잊지 맙시다. 그게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 화내지 맙시다. 비장하지만 놀이처럼 싸웁시다. 비장하지만 놀이처럼 싸웁시다. 그러면 거리에서, 광장에서 지치지 않고 즐겁게 싸우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청이 터지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3번씩 호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들을 향해 전방에 5초간 고함 발사! 이재명은 무죄다! 윤건희는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기영 배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랑스러운 우리 당 당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호 당원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자랑, 이재명 대표님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 수정구에서 온 23살 청년당원 전종호 인사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 탄핵 정국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면서 이 무대 위에 섰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제가 이렇게 잘 성장해서 여러분 앞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마이크를 잡는다고 해서 김건희 특검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우연히 방 한켠 책장에 꽂혀있던 고등학생 시절 역사책을 꺼내 보았습니다. 1960년 4.19 혁명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까지 그 중심에는 모두 국민이 있었고 결국에는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은 없었고 결국에는 모두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우리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어제 법원이 이재명 대표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치검찰의 제1야당 대표 죽이기 칼춤을 법원이 멈추기는커녕 칼춤을 더 세게 쳐라! 검찰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수차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고 집요하게 협조를 요구한 것이 협박과 강요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판사의 성향과 정치적 목적이 재판 과정과 결과에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법권을 남용한 명백한 사법살인입니다. 검찰이 짜놓은 정치 보복의 관짝에 판사 한 명이 법봉으로 못을 난고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의를 왜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왜곡은 누가 했습니까? 주가를 조작해서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한 그분, 공천에 개입해서 정당 경선 원칙을 개입한 왜곡한 그분, 명품백을 받아서 김영란법을 왜곡한 그분, 조작과 왜곡의 전문가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그런데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소마저 박절하지 못해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검찰과 법원이 검찰과 법원이 왜 정권의 충견이 되어서 우리 대통령 지키기, 우리 여사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김건희 고가국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더 단단하게 뭉쳐봅시다. 어떠한 외부의 공격과 선동, 조작, 날조에도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게 이겨냅시다. 우리의 역사는 그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했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그동안 국민이 주도하는 싸움이 승리했고 결국 파렴치하고 주제 넘는 김건희의 특검은 우리의 바람대로 통과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걷고 계신 험한 가시밭길, 하지만 가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정치검찰의 제1야당 대표 죽이기 칼춤을 역사와 국민의 법정 앞에서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듭시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저들에게 증명해 보입시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당원 전종호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계신 서영교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 인사드립니다. 명태균 게이트 샅샅이 조사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명태균과 연관되어 있는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국정조사하고 특검에서 처벌하게 만들겠습니다. 명태균이 쏘아올린 범죄가 윤석열의 범죄로 드러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명태균이 조종하는 사람이 김건희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장님 무사의 잘못된 국정농단 우리가 낱낱이 밝혀서 처벌합시다. 안진뱅이 주술사의 비선 개입 우리가 낱낱이 밝혀서 처벌합시다. 여론조사를
81번이나 공짜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억 7,5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윤석열, 김건희의 정치자금 위반의 죄, 그리고 여론을 조작했으니 여론 조작의 죄, 모두 낱낱이 물어내겠습니다. 3억 7,500만 원을 최소 15배 벌금을 때리면 60억 벌금 받아냅시다. 알고 보니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태균 씨에게 코바나 컨텐츠 이름이 적힌 봉투 자그마치 500만 원짜리를 2개나 줬다고 하니 이거는 불법 금품 기부 죄에 해당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최소 15배를 물려서 우리 벌금도 처벌도 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습니다. 공간위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김영선에게 공천 좀 주라고 했는데 라고 말했으니 윤석열은 공천에 개입한 죄,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최소 2년 징역을 받았으니 김영선 공천, 강서구청장 김태우 공천, 그리고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했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는 최소 10년의 징역은 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히 창원 산단의 기밀을 누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기밀을 누설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기밀을 누설하고 이렇게 국가 기밀을 누설한 죄까지 물어서 저희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되어 국정조사로 올려놓고 특감으로 올려서 처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문장 3창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란색 면을 앞으로 들어주십시오. 김건희 돈봉투 의혹 특검으로 수사하라!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네, 피켓 반대로 들어서 구호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나라 꼴이 엉망인데 골프가 웬 말이냐? 입만 열면 거짓말, 윤 대통령 규탄한다. 민생 파탄, 전쟁 위기, 국민들은 못 살겠다. 무능한 부패 대통령, 국민들은 거부한다. 네, 여러분 피켓을 반대로 뒤집어서 한 번만 더 외쳐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까지 우리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더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 돈봉투 의혹 특검으로 수사하라!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나라 꼴이 엉망인데 골프가 웬 말이냐? 입만 열면 거짓말, 윤 대통령 규탄한다. 네, 피켓을 뒤집어서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민생 파탄, 전쟁 위기, 국민들은 못 살겠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국민이 무엇입니까? 국민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대통령 아니라 그 할배라도 국민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그것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 등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이 나라 강토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 맞습니까? 동지 여러분, 동지가 무엇입니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고 너의 의지를 내가 대신 실천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나눈 사람들, 그게 바로 동지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지들은 동지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힘껏 나서 싸워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지입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비록 불만이 있어도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하여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 나라의 평화와 미래를 우리 손으로 지켜나갈 때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불안해서 힘들고, 혹시 우리 자식 군대 끌려가서 죽거나 다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라고는 하지만 이 나라의 주가만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이 나라의 물가만 왜 이렇게 오릅니까? 이 나라의 기업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이재명에게 힘을 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은 2004년 7월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란 기득권자들의 목매서 공천받기 위해 충성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그런 정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의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공천받아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랬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의 몫을 보장받는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재명이 꿈꿔왔던 세상이고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선량한 모든 국민들이 원했던 세상 아닙니까?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이다, 우리의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 여러분,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일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맡긴 권력이 우리를 위해서 작동하고 우리가 뽑은 정치인 권력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그런 세상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 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갑시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주공화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 책임은 저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안에 있다. 내 자식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도 결국 나의 그리고 동지들의 작은 실천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이, 그들이 누리는 그 명예와 그리고 그 화려함도 결국 다 우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즐겁게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10,000원 버스 타고 나가서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동지를 믿고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